자,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이거 좌파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죠. 같은 우파 쪽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의, 그전엔 자유한국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심도 있게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유튜브 방송국에서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의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2015년 10월 7일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왜? 정의당에서는 지역구는 가져가는 거에 지역구에 비해서 전국구 비례정당 득표율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연동형을 하다 보면 자기네 의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항상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그런데 뭐 다른 정당들이 호응을 해주질 않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호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언제? 2017년 2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왜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줘서 같이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의당이 발의했던 이유는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생각했으니까 얘기한 거고, 네. 민주당은 불리하다 생각했으니까 언급을 안 하다 나중에 저렇게 지지한 쪽으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다? 민주당에게도 이득이 있다. 그렇죠. 괜히 할 리가 없어요. 자선봉사 할 리 없거든. 같은 좌파끼리도 의석수 갖고 싸웁니다. 네. 그렇죠? 같은 우파끼리도 의석수 갖고 싸워. 같은 우파니까 안 그런다 그게 아니죠. 정당이 다르면 이렇게 의석 갖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럼 뭐냐, 정의당이랑 당시 민주당이랑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대신 민주당은 뭘 요구했냐. 지금 대한민국을 중국 공안으로 만들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워버렸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태웠는데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 3-3이라는데 패스트 트랙을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법률안을 신속안건 처리입니다. 법률 같은 경우는 되게 심도 있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을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게 법률안 신속안건 처리인데 여기 올려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국회의원 5분의 3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5분의 3이 제적인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300명이나 치면 5, 6, 30, 180명이 찬성해야 되고요. 위원회에서는 11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률안 통과를 시키려면 일반 정족수 제적 의원 가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 가반수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쵸. 결국 150명이 출석을 해서 75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패스트트랙은 18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부터 웃기는 겁니다. 잠깐만. 패스트트랙 열차 태웠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3-3. 이때 당시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라고 얘기했냐.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이 발의를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패스트트랙 때 몸으로 싸우고 막았지 않습니까? 막는다라고 하고 싸우고 하는데 결국에는 못 막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본회의 통과까지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못 막았습니다. 싸움만 했죠. 예, 결국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은 통과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상승합니다. 현 상황 열린민주당의 계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 검경조정, 연동형 비례 다 통과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연동형 비례인데 이거는 정의당의 니즈를 원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걔네들 뭐 했습니까?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분들이 뭐 했냐? 비례정당 2개를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쳐버린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아까 여기 나왔죠?
경향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미래한국당 1위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때요? 1위 아니죠. 1위라고 해서 지금부터 안심시키는 거죠. 네, 안심시키는 안심시키는 경향신문에서. 장난이지, 장난. 미래한국당이 25%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넘지, 지금 벌써. 36%입니다. 그렇지. 11%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래통합당은 나중에 그러니까 우파 쪽은 15석을 비례해서 가져갑니다. 더불어민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죠. 이거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총 23개석을 가져갑니다. 결국 정의당은 바보가 됐고요. 민주당 계획대로 국회의원 수도 가져갔고요. 공수처도 통과시켰고요. 검경수 사건 이 원펀치 쓰리강 죄송합니다. 원펀치 쓰리강냉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로 3개 다 얻었습니다. 일석삼조. 예, 일석삼조.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예, 알았습니다. 되게 좋은지. 착 이렇게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네. 결국 정리하자면 민주당 원하는 대로 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어떻게 됐냐. 제2비례정당 안 만들었죠. 제2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옛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올라가기 전에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3, 11명을 막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떤 로비를 하든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행위를 하든 이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뭐라고 했냐면 통과 안 돼. 너네가 뭘 알아. 그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나서 한 뭐냐? 법안 통과 안 돼. 아니 5분의 3이 찬성을 했는데 그렇게 180명이 찬성을 했는데 150명 출석해서 75명만 있으면 통과되는 법안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자신감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정당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건지, 그쵸. 비례정당을 2개를 만들 건지, 하나를 만들 건지, 왜 우파는 정당성이 있는 거에 정당성이 있는 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반대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응도 누가 잘했습니까? 민주당이 잘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2개인가 3개 가져가죠 지금. 지금 2개, 3개, 결국 4개 정도 만들었죠. 문성근 그 배우가 만든 당도 있고요. 이번에 제가 그 연설 갔을 때, 네. 그 무슨 이상한 이름이 있는데, 네. 그 정당도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꽤 많아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2개인가 3개라고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 지금 이번에 그 TV 토론에 나왔던 정당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민주당인 것 같더라고. 네. 예. 전문가 그렇게 돼 말을 있어요. 안 듣는 겁니다. 그때 당시 행안위 소속의 행정학 전문, 행정학 교수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도 그분 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결국 뭐냐. 그 사람들은 기득권만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무조건 미래한국당으로 다 뽑아라. 새벽당까지 사표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사안에서 솔직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선거 또 지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명이라든지 저희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15대 23입니다. 8석 차이 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 법도 제대로 모르고 선거 전략도 엉터리로 짠 거죠. 거기 그 참모 누굴까? 일단 되게 궁금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성교 네. 대표 파동 났을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수요일까지 제2비례정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2비례정당 무조건 필요하다. 그쪽에서 보내주는 사람 우리 비례 다 넣겠다. 왜냐하면 가반수가 넘어야지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을 수가 있다. 다시 바꿔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딱 얘기했습니다. 한 석만 달라. 네. 한 석만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강 대표랑 저랑 투톱을 해서 각자 다른 쪽 라인으로 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모르니까 상대방이 대화가 안 돼. 상대방이 좀 알아야 대화가 오로지 되는데.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 대화가 안 돼. 할당량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례대표에 몇 명을 밀어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례정당이 2개가 생기면 본인이 밀어 넣을 수 있는 할당량이 줄어들거든요. 비례정당, 비례후보에. 그것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국익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랑은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거기에도 괜찮은 분, 국가를 위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지도부에는
많이 실망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때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아, 핑크핑크하네요. 뭐뭐 이로 일부 좋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더 비칠 건 없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경향신문에서 한 번만, 경향신문에서 미래한국당이 1위라고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경향신문의 말을 믿어요? 함정이지 지금? 결국에는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더불어시민당이 합치면 압도적으로 8석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래한국당이 20이다. 그러면은 지금 열린민주당은 지금 4개로 분할을 해갖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3표 해서 3, 4, 12 해가지고 네. 10표일 때 12표로 이겨버리는 거라고. 그렇죠. 예, 이게 각 정당상으로 보면은 미래한국당보다 적게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로 돼 있지만 얘들은 결국 합칠 거거든. 합치면 그러면 그 숫자가 이겨버리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는 열린민주당, 네. 더불어시민당만 했는데 그 외의 당까지 합치면 10석 이상 얻을 겁니다. 그치. 47석이 있는 비례대표였어요. 얘들 이걸 지금 작전 짠 거거든. 그래서 네. 이게 일부러 분실을 딱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뭉쳐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서 수학적 계산으로는 저희는 정의당이 몇 석을 할 거는 우선 결론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 지역구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17석은 그냥 연동을 하지 않고 30석은 연동을 한다. 그럼 연동을 할 때 그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가 몇 명 됐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거 가지고 태클 거신 분들은 태클 걸어 주십시오.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설명은 짧고 쉽게 했는지 감독님 오늘 설명은 좀 쉬웠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제 항상 감독님한테 갈굼을 많이 당합니다. 어렵게 설명한다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의 목적은 뭐냐면요. 분할을 해야 표를 더 얻는 시스템인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분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전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전신이니까 이 쌍둥이에 여기 안에 개헌 세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개헌 세력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걔한테는 왜 없어 있지. 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까지 져주려고 하는 행위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없어 있죠, 거기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과는 거의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딱 어제 지금 비포 애프터라고 하면 이제 전과 후가 나눠집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공영방송에서 선거 토론회에서 나가기 전과 후에 들어오는 압박과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예,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와 동시에 압박도 굉장히 늘었죠. 예. 네. 그래서 보면서 하여튼 그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네네. 성공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저도 발표하고 나서 쭉 봤는데 그냥 제게 제일 낫습니다. 제게 제일 낫어. 맨날 돈 준다는 얘기만 해 진짜. 아, 그러면 자랑했었어요? 아유, 잘하는 그럼 거지. 제 자랑 한번 할게요. 네. 저 수능 만점 받았습니다, 수학. 그래요? 네네. 그게 이번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계산을 잘했다는 말이죠. 나는 아까 계산 얘기는 방정식이 나올 줄 알고 잔뜩 기대했어. 그 방정식을 계산 여기서 써서 하면 이것만 2시간 해야 돼요. 아, 그래? 네.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돈 퍼주겠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와, 황당하네. 나 그래서 황당하네. 아니 지금 국고가 바닥이 나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GDP 대비 부채가 얼만데 돈 퍼줄 생각부터 해? 지금은 긴축 재정을 해야 될 판인데. 그래갖고 아이고. 참 제가 미래통합당에서도 전 국민 50%를 퍼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는 목욕탕을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목욕탕을 갔는데 2주 동안 거리두기 기간이라서 목욕탕이 2주 동안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욕탕이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거 새벽에 갔었습니다. 2주 동안 그럼 장사를 못한 거다. 여기 건물의 주인이냐? 아니래요. 그럼 2주 동안의 그 손해,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그런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냐? 아니랍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그 큰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 50만 원 받는다라고 손해가 메꿔질까요?
안 바꿔지죠. 네, 안 메꿔집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표 얻으려고 그것도 우파 정당에서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지출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산 지출 저번에 그런 것들은 고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매달 얼마라 했으니까 그럼 고정비야. 절대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고정비가 나가는 건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특별 예산으로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주고 끝나는 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나서 네. 뭐 재난지역 선포해서 이렇게 뭐 집 무너진 집 이렇게 지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돼. 하지만 매달 얼마씩 나간다라는 건 굉장한 부담이거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책에서. 그렇죠. 네. 전 국민 50만 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네. 공약을 보면 뭐 좌파와 우파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이제 우익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국익이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저희는 국익정당입니다. 좌파 우파 정당 아닙니다. 그냥 국익정당입니다. 그냥 그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3세력이죠. 네. 코스연 씨 생각나네. 저는 제3세력입니다. 김은국 씨요? 아니 뭐 있어요. 뭐 찰리 채플린도 있고 뭐 많은데. 예. 어쨌든 뭐 또 그래서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잠깐 그러면 그 광고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